치매는 일단 한번 진행이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치매가 된 뒤 치료하는 것보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린 알포세리트는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던 경도인지 장애 처방약이었는데, 콜린 알포세리트가 이번 연구에서 증명된 부분이 복약 순항도가 높아서 처방한 대로 잘 드셨던 분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된다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작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실 고령 인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그보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환자분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많은 분들이 과연 병원에 와서 다 적절하게 진료를 받고 있느냐?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도 많고, 단순한 건망증 또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헬스조선 질병백과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고, 또 보호자분들도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지곤 있는데, 아직도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 이에 대한 그 확인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잘 알수록 더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우리가 빨리 찾는 것의 목적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 경도인지 장애부터 치매까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료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환자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변화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5번 정도가 새로 기억력 장애 때문에 오실 정도로 매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병원을 찾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비교적 초기 단계에 이상을 느껴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는 일단 한번 진행이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진료 현장에서는 치매가 된 뒤 치료하는 것보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판단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약간의 일상생활의 장애가 생기는 정도,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있을 정도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환자 보호자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가 되고 나면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환자의 예후와 가족의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과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면 집키를 놓고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정을 잘 기억하는 걸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사회 약속을 어긴다든지, 이런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치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만 가도 기본적인 선별검사가 가능하고요. 그 단계에서 이상이 확인이 되면 병원으로 이제 전원이 되기도 하고, 1차 진료 기간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억력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이상하다,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어,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65세 이하더라도 가족력이 명확하게 있고 또 기억에 장애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일부 인지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겉으로 보면 되게 잘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약간의 정확한 밸런스가 안 맞는 어그러지는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예전보다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겉으로는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한 일상생활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고요. 보통 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10 내지 15%가 1년 기준으로 치매로 전환한다고 하고 5년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기를 놓쳐서 치매로 진행하고 나면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험군에 해당하는 경도인지 장애 상태에서 빨리 찾아서 그 치매로 전환되는 시기를 늦추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물론 모든 병을 막을 순 없지만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고요.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건망증, 사실은 젊은 분들도 건망증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은 제가 스스로 가끔은 우스갯소리로 저도 치매 초기 증상인가 할 일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바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주변에 스트레스도 많고 자기 스케줄이 많다 보면 중요한 일을 이렇게 까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치매 증상은 아니고, 건망증이라고 하면 그걸 인지를 해내죠. 되게 큐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힌트 상황이 주어지면 아 맞아 그게 있어 하고 생각을 해내는 경우가 건망증이고, 치매와 관련된 경도인지 장애 관련된 경우에는 힌트가 주어져도 기억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치매라고 그러면 이게 딱 질병명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치매는 질병명이 아니고요. 기억력 장애 또 일상생활 장애가 생겨서 본인의 생활을 못하게 되는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치매를 유발하는 병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한 60% 내지 70%가 알츠하이머 병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나머지 이제 30-40% 중에 혈관성 치매, 우리나라나 아시아 사람들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많게는 한 20%까지 혈관성 치매가 차지하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파킨슨병에 생기는 치매라든지 전두축대 치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병들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증상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부터 기억력 장애가 있고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린 경도인지 장애 상태, 그때는 만약에 혈관성 손상에서 뇌 손상에서 생기면 혈관성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알츠하이머 병에 생긴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력이 중심적으로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경도인지 장애는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기억력 장애라고 하고요. 기억력 장애는 좀 유지가 되면서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면 혈관성 치매라든지 전두축대 치매라든지 이런 다른 원인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임상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귀하다 보면 이건 좀 아쉬워, 이건 부족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연구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 맹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모르고 의사도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모르고 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결과가 왜곡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진행됐던 그 임상 재평가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등록이 됐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환자들의 변화를 평가해 가면서 이제 약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을 진행을 했죠. 결과가 막상 나와놓고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은, 환자들이 복약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약을 잘 먹은 분들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렇지 대조군에 대비해서. 대조군이라는 것은 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긴 건 똑같습니다. 진짜 약과 똑같이 생겼는데 쉽게 설명하면 콩가루 같은 걸로 만들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먹어도 전혀 몸에 부작용 없고 효과도 전혀 없는 그런 똑같이 생긴 거를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에 등록이 되면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위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진약을 먹는, 본 연구에서는 콜린 알포스트레트를 정확하게 의사의 처방대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복용했던 분들과 이 위약을 복용했던 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게 나왔습니다. 프로토콜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처방대로 복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면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 그 얘기인즉슨 약을 정해준 대로 잘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이 기준이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복용한 사람을 진약군, 아닌 사람은 위약군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약 수능도가 낮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섞이면서 식약처가 평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꾸준하게 잘 먹는 사람들이만으로 평가를 했다면, 저희는 사실은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약 잘 드시라고 하고 복약 수능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았느냐 매번 체크하면서 안 드시면 꼭 잘 드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신 분들이 제법 있어서 전체 결과는 조금 왜곡되게 나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5년 정도 지나면 40%가 치매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1년만 놓고 보면 그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 연구들은 어떤 치료제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년, 4년 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재평가 기간이 1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년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아쉬운 점은 환자들이 철저한 그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복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길게 연구가 진행이 됐다면 이게 분명히 식약처 기준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딱 잘라버리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죠. 또 어찌됐건 간에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정확한 프로토콜대로 정확한 그 처방에 맞춰서 복용하도록 한다면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한 셈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치매 치료제들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들이 아니거든요. 고혈압 있는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내려가는 걸 바로 며칠 내에 확인이 가능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입원하시게 되면 즉각 약을 바꿔가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치매 약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대부분의 치매 약들은 길게 투약을 해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48주라는 기간이 빠르게 진행하는 병이라면 충분히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48주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생명이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그렇지 않거든요. 48주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은 사람이 충분히 나빠지게도 짧은 시간이고 약을 복용한 사람이 효과가 나타나게도 좀 짧은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매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경도인지 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약이 생겼다라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약을 드시면 임상 연구에서 진행을 늦추는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눈의 외래에서도 그렇고 아마 모든 의사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저희가 드리는 약 부작용이 없다면 정해진 대로 잘 드시고 진행의 여부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콜린 아포스테리트가 이번 연구에서 증명된 부분이 복약 순항도가 높아서 처방한 대로 잘 드셨던 분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된다면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는 이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투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분들은 임상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세요. 임상시험이다 그러면 아니 난 그냥 약 먹을래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제법 많고요. 조금 뭐가 불편하면 아니 나 안 할래요. 이런 임상시험은 자유롭게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중간에라도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면 탈락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끌고 가서 마무리 짓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제 대개 치매 환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복약 순환도 이 약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럼 3번 드셔주면 좋은데 생각나면 3번 드셨다가 또 생각 안 나면 하루에 1번 드셨다가 또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면은 사실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고령 환자들은 동반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약들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임상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도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의 임상 연구가 어려운 것은 정확한 환자를 정확한 시점에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고 대개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동반질환, 중도 탈락, 복약 순응도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끝까지 마무리해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ADAS-COG나 MMSE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심해져야 이게 점수가 확 떨어져요. 우리가 평가하는 환자분들은 점수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상태에서 이게 약간 떨어지는 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 나타날 때까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치매로 전환되면서부터 빠르게 진행하고 또 이제 치매가 말기로 가면 사실은 뭐 거의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앞단에서 이 임계점 가기 전까지 해당하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빠지는데 이 MMS나 ADAS-COG는 그 점수를 찾아내기에는 특화되어 있는 검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은 아주 통제된 조건에 환자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 조건에 엄격하게 맞아야 등록이 되고 거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배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일상적으로 진료하는 환자들에 딱 맞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간 자료가 반영이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환자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료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추적 관찰 결과를 통해서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분이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모르고 환자분도 모르고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처방 가능한 약이 되는 거고요. 그 약이 처방되고 나면 사실은 식약처에서도 그냥 승인됐다고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사상평가를 통해서 이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과연 부작용은 없는지 어떤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실제 진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임상재평가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RCT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하게 엄선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그렇게 딱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확한 실제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평가한 결과들이 임상적 가치,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기도 했고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요. 콜린 알포세레이트처럼 대규모 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한 300만 명이 넘었고 그분들이 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일단 안전성, 유효성 이런 것들이 있는 약이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처방이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임상재평가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던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처방약이었는데 지금 임상재평가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질 못해서 논쟁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다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냥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해야 돼? 아니면 고혈압약 잘 드시라고 해야 돼?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하는데요. 뭔가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고 또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직면하는 부분이 그런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임상으로 증명된 바가 없거든요. 건기식이라는 거는 소규모 연구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다. 이런 것만 증명이 되면 전문의약품에 비해서 쉬운 허가 승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전문의약품처럼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에게 와서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단순 우리가 비타민C나 이런 것처럼 가격이 얼마 안 되고 부담이 없으면 그냥 드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가격도 비싸고 또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데 그런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를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은 임상재평가들을 통해서 물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우선이지만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점점 더 그 진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처방할 수가 없게 돼요. 임상재평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 약을 무슨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임상재평가를 통해서 다 삭제가 되고 나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에게는 병원 오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잘 주무세요. 식사 잘하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는 51만 명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긴 기간을 볼 수가 없고 실제 진료 현장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얼월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분명히 만족 못합니다. 정말 부격 수능도가 좋았던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근거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실제 진료 현장에선 우리가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연구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결과만 놓고 보면 앞으로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약을 드시도록 환자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잘 드시라고 얘기하지만 3개월 처방했는데 약이 한 달치 남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꼭 잘 드세요라고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지 않으면 사실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진료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끼리도 각성을 한 거죠. 정확한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처방을 할 거면 잘 드시도록 설득을 해서 복약 수용도를 높여서 이 약의 효과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약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진단법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서 조기 진단이 정말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PET-CT, 뇌척수액 검사, 혈액을 이용한 조기 진단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혹시라도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빨리 병원을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누가 좋대, 뭐 옆집 할머니가 좋대 이런 거 말고요. 꼭 필요한 약을 환자분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가야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이 치매로 진행하는 걸 좀 늦출 수 있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치매편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고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